이 정도 설명하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법을 보시더라도 정말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취득세, 중과세,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확인해 봤는데요. 그 다음 오늘은 양도시, 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어떨 땐 들어가고 어떨 때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 포함 여부인데요. 이거는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오피스텔 한정에서만 제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단지 임대주택 하셨는 오피스텔 혹은 주택수 포함 안 되는 거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 구분이 있습니다. 법을 보시더라도 정말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중과납부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여부하고 그 다음에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주주택 비과세 때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요.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들으시면서도 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으니까 위에 보시면 빨간색 양도세 중과납부 시 주택수 포함 여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수에 포함돼서 양도세를 중과로 납부할 수 있을 수 있고 업무시설이면 주택수에 미포함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면서 판례하고 이제 조세 심판은 판결 내용을 봤는데 이 또한 무조건 업무용 사용이라고 해서 주택수 미포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모로 표시해놨는데 이것도 상반되는 내용, 거의 일반인들이 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인데 판결이 정반대로 났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하셔야 되고 세무서 두 가지 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요. 아마 지난번에 백문백답에서 보셨을 거예요. 단기 임대주택이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자동 말소 되신 분들이 있고 자진 말소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여부하고 아까 말했듯이 중과납부 시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 또한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세모를 해놨습니다. 지켜야 될 게 좀 있어요. 말소 5년간 주택수 포함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것도 지켜야 될 게 뭐냐면 5% 상한선 그걸 지키셔야지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을 안 받으셔서 평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설명하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이따 판례에 따른 판결문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오피스텔은 주택수 아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양도세를 계산하시는 게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세모라고 이렇게 표시하기가 표를 만들면서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세모밖에 안 나온지를 제가 판결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미포함 판결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조세심판 결정문인데요. 똑같이 쟁점 오피스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유했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경정처분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니까 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를 갖다가 혜택을 받으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보면 전용 면적이 9.5평 이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평수에 대한 조세심판에서 판단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9.5평이라서 정상적인 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 거고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업무용으로 판단한 거고 국세청에서는 숙소로 사용한 거니까 주택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주택으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문에서 받았어요. 오피스텔이지만 또 다른 판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각을 당했어요. 비과세 특례를 받아야 된다. 주택수 포함 안 되니까. 근데 왜 기각이 됐냐면 8평으로 거주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할 때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보면 대법원 판례 때문에 뒤집혀있다고 세무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번인데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서 살피건대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실제 사용 용도를 본다고 했는데 언제라도 주거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주택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판례 하나 때문에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맡길 수 있는 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이런 경우도 조세심판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세모 해놓은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부과하는 국세청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조세심판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포함되고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매매할 때는 아무리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주거용으로 바뀌고 부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반드시 미리 처분하시고 비과세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쏭달쏭한 양도세 때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